오늘 시승하는 차량은 캐딜락의 준중형 SUV XT4인데요. 사실 독일의 브랜드 선호도가 압도적인 한국에서는 좀 쉽게 만나기 어려운 모델이긴 한데, 북미에서는 렉서스 NX 그리고 아큐라 RDX 다음으로 좀 판매량이 높은 차량입니다. 사이즈로 보았을 땐 이전에 시승했던 벤츠 GLA보다는 살짝 크고, 그리고 GLB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하지만 경쟁 차량들로 볼 수 있는 벤츠의 GLA라든지 BMW의 X1 그리고 아우디의 Q3보다도 한 100kg 정도 이상 무거운 편이고, 그리고 플랫폼을 공유하는 형제인 이코녹스보다도 살짝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무게는 약 한 200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좀 사이즈는 작지만 빽빽하게 무언가를 가득 채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특징과 매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T6와는 다르게 브렘보 브레이크는 아니지만 충분한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뒷자리를 보시면 2열 좌석은 동급 경쟁 차량 대비 좁지 않은 편입니다. 헤드룸 또한 위로 파두어서 부족하지가 않아요. 발밑 공간도 되게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파노라믹 루프가 있어서 쾌적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시트 가죽의 질감과 디자인, 도어 패널의 디테일 등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2열 시트 폴딩 레버는 상단에 위치되어 있고요. 하지만 2열은 리클라인이 되지 않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요 옆쪽을 이런 마감재로 다 마감을 해놔서 용접 부위가 보인다거나 접착한 부위가 보인다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보이지 않게 잘 마감을 해놓은 상태예요. 손이 닿고 눈에 잘 보이는 위치의 소재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한 편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은색 파츠들은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센터 패시아는 가죽 소재로 잘 마감되어 있어요. 스포츠 트림이다 보니 카본 그레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실내 마감은 정말 꼼꼼히 잘 된 편인데요. 창틀 웨더 스트랩이나 도어 주변은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1열 측면 유리도 이중 차압 유리여서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있어요. 여기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 크기는 8인치 정도 되고요. 터치감은 좋은 편입니다. 여기 기어 아래쪽에 있는 컨트롤러로도 조정이 가능해요. 도어 포켓을 포함하여 수납 공간은 곳곳에 넉넉한 편이고요. 도어 하단은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로 터치감이 조금 아쉽네요. 이 센터 콘솔 아래쪽에는 전화기를 놓을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이 센터 콘솔 내부는 긴 편이에요. 여기 무릎 닿는 쪽도 가죽 느낌의 소재로 부드럽게 마감되어 있고, 이 XT4에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었는데 총 13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파일럿이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 또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스의 서라운드 스테이지나
디지털 프로세싱 기술이 탑재돼서 기본 스피커만으로도 꽤 좋은 그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퀄라이저를 다 초기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위 모델인 그 XT6보다도 전반적으로는 더 고르고 더 나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캐딜락 브랜드의 최대의 장점은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XT4 같은 경우는 240마력 정도를 내는 2.0L 4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딜락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배기량도 아니고 2.0L 엔진인데 여유로움을 느끼긴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운전을 해보면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지는 않고요. 특히 이 멈췄다가 출발할 때, 그리고 지금처럼 이 고속도로를 타고 고속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그 다른 브랜드들의 그 2.0L 터보 차량 대비 상당히 좀 경쾌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카랑카랑한 엔진 소리가 아니라 좀 생각보다 진득하고 매끄럽게 힘을 내주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이제 전륜에만 힘을 전달하는 2륜, 그리고 4륜 스포츠, 오프로드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무게감도 2륜 모드가 가장 가볍고 4륜 모드가 좀 가장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물론 연료효율을 생각하면 2륜 모드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한데, 근데 며칠간 비교를 좀 해보니까 AWD 모드로 계속 다닌다 하더라도 크게 연비 자체가 떨어진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오히려 주행 안전성이나 그 운전 재미를 생각을 한다면 그 AWD 모드를 좀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급 대형 SUV 모델인 그 XT6랑 동일한 CDC라는 방식의 그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서스펜션은 지속적으로 댐퍼 안에 오일을 조절을 해서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빠른 속도로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주행 모드에 따라서 승차감이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탄탄하면서도 좀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어지간한 충격이나 잔진동을 굉장히 잘 걸러주는 느낌 자체가 좀 럭셔리 브랜드의 중형급 SUV 모델들까지 포함하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그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 XT4에서 마음에 드는 편의상 몇 가지를 꼽으라면 그 리어 카메라 미러랑 앞좌석 시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캐딜락이 처음 적용한 이 리어 카메라 미러는 좀 타 브랜드보다 조작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각도 조절 자체가 굉장히 편하고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화면 자체도 꽤 선명하죠. 그리고 앞좌석 시트 같은 경우는 사이드 볼스터나 요추 보호대를 에어 쿠션으로 조절을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 급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이제 공기 지압 기능이 있죠. 체형에 딱 맞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부드럽게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 마사지 시트가 탑재된 것도 또 하나의 이제 특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T4 같은 경우는 그 스포티한 느낌을 풍기는 좀 재미있는 캐딜락 SUV였던 것 같아요.
일단 뭐 탄탄한 승차감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너무 통통 튀거나 단단하지도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진득하고 매끄럽게 가속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꽤 가볍고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주어서 그 운전하는 재미 또한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이 차량의 가격이 약 5,900만원 정도이니까 사실 이 가격대에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독보적인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미 넉넉하게 채워진 편의사양, 그리고 검증된 파워트레인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2024년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3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금 더 똑똑해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갖춘 이제 모델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러면 더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캐딜락의 아이코닉한 개성을 느낄 수 있었던 XT4 시승기였습니다.